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을 맡은 김호정입니다. 돈이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지고 있는 돈을 크게 불리는 일이겠죠. 거주할 집이라 해도 이왕이면 미래 가치가 높은 곳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자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집을 사도 되는지 아니면 팔고 옮겨야 하는지 매수와 매도 타이밍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화와 문자창 활짝 열어둡니다. 서울 전화 026676-0321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8181로 문자로도 상담을 신청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도 4인 4색 상담 노트 준비되어 있고요. 또 6분 안에 최대한 많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극한 상담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그 고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죠.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이 더운 날씨를 확 날려줄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낭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이다. 즉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잃어버린 것이 있었을 때 그 사안을 놓고 후회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대비책을 세워서 빨리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참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때 그걸 했을 걸이라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현 시점 대비해서 과거에 못했던 거를 꼭 찾을 수는 없고 현 시점 대비해서 미래가 월등히 좋아지는 것들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쫓아가는 그런 지혜가 바로 부동산 투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여러분들 지혜를 발휘함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오늘도 열심히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라면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현명한 투자가 가능하겠죠. 오늘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죠. 4인 4색 상담 노트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이 거주 목적에도 맞고 투자 목적에도 맞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인 4색 상담 노트 오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은평구 역촌동 역촌 센트레빌과 성북구 삼선동 현대 힐스테이트 그리고 서대문구 북과자동에 위치한 두산 위북 99제곱미터대를 봤는데요.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부터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 삼선동 힐스테이트 매수 전략을 주셨고요. 조범식 대표, 황태현 대표, 정창래 대표 세 분은 북가자동 두산 위브를 매수해라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선택 이유까지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 교통과 수요 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연식과 입지가 애매해 장기 거주는 반대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조범식 대표, 가제일 뉴타운과 인접해 거주 환경 향상됐고 교통 호재가 있어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황태현 대표는 상한과 수색의 호재가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창래 대표입니다. 가제일 뉴타운 인접해 주거 환경이 좋고 DMC 업무 단지가 가까워서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상담 이어가기 전에 먼저 상담 신청해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사연을 쭉 읽어보니까 실거주도 하고 또 향후에 시세 차익도 좀 기대할 만한 곳으로 알아보고 계신 것 같아요. 세 곳을 보셨는데 세 곳 다 30평대를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곳 중에 미래 전망이 가장 좋은 곳 어디가 있을지 우리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받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무려 이게 세 곳을 지금 보고 검토를 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두 곳은 좀 입지적으로 비슷한 서부권에 있는 거고 네. 한 곳은 지금 보니까 동부권에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딱 보면 그 세 개 단지를 딱 보니까 굉장한 공통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 세 개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그냥 내 실거주가 내 자본 대비
실거주하기에 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세 개를 비교를 하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서울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다 그 서울에 있는 모든 걸 다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그러면 어차피 이거 실거주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거주를 하더라도 조금 네. 고생할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아이하고 남편이 이제 그쪽으로 서부권에서 이제 출퇴근 거리고 통학 거리라서 서부권에서? 네네, 그쪽으로 좀 많이 본 네. 거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제가 조금 고생할 생각이 있으세요라고 드린 말씀은 뭐냐면 보신 세 네. 군데가 내 목적에 맞기는 하겠지만 제가 또 눈에 들어오는 곳이 한 곳이 있어서 대신에 그곳이 아, 시간적으로는 조금만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조금만 고생하시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부터 네네. 왜 그렇게 찾아야 되는지 원인을 왜 그렇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세 개를 제가 지도에 다 찍어놨어요. 지도에 다 찍어놨는데 보면 네. 지금 세 곳의 위치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내가 주로 이제 필요하고자 한 곳, 내가 원하는 곳 한 곳에 두 곳이 있고 전혀 지금 새로운 곳 한 곳이 있는데 딱 눈에 보이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세 곳 다 비역세권이에요. 그죠? 예. 비역세권이고 두 번째 딱 비역세권이다 보니까 자, 또 두 번째 공통점이 편익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비역세권이고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자, 3번. 그러면 역세권도 아니고 편익시설도 부족하다라면 어떤 내가 선택한 아파트 주변에 호재라도 좀 큰 지역적인 개발 호재라도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호재도 뚜렷한 호재도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이제 좋아지려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러니까 나중에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럼 네네. 좋아지려면 비역세권이 역세권이 돼야 되는 거고 부족한 편의시설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없던 호재가 이제 생겨야 돼요. 호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네. 세 단지는 전부 다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면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자, 분명히 앞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비역세권이고 편의시설 없고 호재도 없는데 그럼 현재 비역세권이 역세권으로 되는 조건을 갖춘 걸 찾든가 부족한 네. 편의시설이 많아지는 걸 찾든가 없던 호재가 자꾸 생기든가 이런 걸 찾으면 되고 그 주변에서 뭘 찾으면 되냐면 현재 서울에서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서울에서 주거지 개발하고 있는 곳들. 네. 이거 주거지 개발하고 있는 곳은 지금 가면 어때요? 전부 다 밀어 제껴놓고 다 치워놓고 아무것도 없고 포크레인 들어가서 공사하고 덤프차 들어가라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 날리고 굉장히 지금 환경이 안 좋죠. 그죠? 네. 그러면 그 개발하는 곳에 콕 붙어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들이. 그럼 그 아파트들은 사실은 기존에 왜 가격이 낮았던 거였냐면 주변에 안 좋은 주거지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시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 좋았던 주거시설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떤 효과를 얻게 되냐면 첫 번째 보게 되면 새 아파트가 거기 딱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새 아파트의 전세가를 보잖아요. 그죠? 네. 전세가가 기존에 입주한 막 오래된 아파트의 매매가보다도 높게 형성이 돼요. 그렇다 보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매매가가 최소한 전세가 근접하게 쫓아가게 돼요. 새 아파트에. 그래서 이 서부권에서 그런 곳이 지금 어디 있냐면 수색증산 뉴타운 있죠. 네네. 수색증산 뉴타운 가서 보면 지금 2구역하고 9구역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아파트 두 개 단지가 있어요. 입주한 지 거의 한 20년 됐을 거예요. 두 개 다. 네네. 그게 아마 지금 보신 단지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보태시면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근데 지금은 가면은 온통 지금 공사장이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저 아파트들이 앞으로 2년 뒤, 3년 뒤면 입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입주하고 나면 조건이 달라지니까 또 좋아지겠죠,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래서 제가 그 네네. 기간 동안 고생하실 생각이 있냐라고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서 어차피 나 실거주할 주택 찾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거 지금 고르신 세 곳보다 훨씬 더 자산적인 증식 측면에서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곳을 왜 처음에 선택을 못 하냐면 가서 눈으로 보면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못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완공되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좋아졌네 하고 나서 그걸 다시 보려면 그때는 가격 때문에 또 접근을 못 해요. 그 오래된 것조차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은 곳을 내가 들어가서 얼마든지 좋아지고 있는 곳이니까 그 좋아지는 시기만을 내가 버티고 나면 실거주 목적도 찾고 투자 목적도 찾게 된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방향을 잡아주셨으니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기 전, 매도하기 전 이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면 좀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었겠죠. 전문가의 상담 지금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6676-0321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지금 저는 성수동에 네, 성수 우성 2차 아파트인 50세대 정도 되는 네. 나홀로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네. 거기를 매도하고 혹시 구로주공이라는 아파트를 매수하면 재건축 호재가 있어서 네. 이게 나을지 아니면 그 성수 우성은 지역적인 입지가 좋다 보니까 이걸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해서 네.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성수동이 워낙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아, 거주는 안 하고 있고요. 16년도에 네. 사서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네, 16년도에 매수를 하셔서 투자 목적으로만 매수를 하셨고 몇 평대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30평대고요. 30평대고 이곳을 계속해서 보유하면 좋을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구로 주공이 더 나을지 향후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수 우성 2차를 16년도에 구입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록 세대수가 작기는 한데 지리적, 입지적인 특성 때문에 가격은 조금 올랐을 것 같아요. 아, 네네. 4억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현재는 한 7억에서 7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과세 요건도 갖추셨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좀 세대수 적고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한번 갈아타볼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재건축이 좋을지 아니면은 이걸 보유하면 네. 지역적인 입지 때문에 더 오를지 궁금해서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래 첫 번째 가진 생각 있잖아요. 네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걸 옮기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네, 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 우선 뭐 지역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을 딱 봤을 때 서로 비교를 할 때 보편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처음에 비교를 하고요. 다음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지역적으로는 성수동하고 구로동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성수동이 구로동보다는 입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수동은 길 건너가면 바로 강남이고 네네. 구로동은 서울에 물론 업무지구가 옆에 있기는 하지만 서남권에서 비교적 주거지로서 그렇게 선호하는 곳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성수동이 우세하고 또 이 네. 두 곳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이 성수동은 뭐냐면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죠? 네네네. 중공업 지역이고 구로동도 지금 구로주공 있는 곳이 중공업 지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성수동의 중공업지는 중공업지하고 조금 더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이 아파트도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예전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아파트용 공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막 들어섰잖아요, 지금. 네네네, 맞아요. 그게 들어서면서 많이 업무지구화 됐단 말이에요. 업무지구화가 되면서 네네네. 사실적으로 주택이 조금 부족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대수가 적어도 가격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많이. 그런데 네네. 이제부터 더 가격이 튀어 올라가려면 네네. 그때부터 얘가 이제 약간 힘에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더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는 건 이제 막 8억대, 9억대, 10억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돈을 주고 내가 과연 이 소규모를 단지를 구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처럼 가격이 올랐을 때 주변을 딱 보시는 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아, 다른 방법을 구사하시려고 생각하신 게. 그리고 아, 구로동은 왜 제가 구로동을 좀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구로동의 중공업지, 특히 구로 주공이 있는 중공업지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주거 중심지예요. 네네네. 주거 중심지면서 이곳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성수동이 지금 지역적으로 개발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구로동은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지역적으로 그 차량기지 이전을 하게 되면 상업시설과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어우러지는 하나의 복합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그 지역에도. 네네네. 그리고 자체적인 걸 딱 놓고 봤을 때, 자체적인 거 넘어왔을 때 지금 네. 보유하고 계시는 우성 2차는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고 주변 지역이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고 있는데 같이 재개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자체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구로 주공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재건축이라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지역 네. 개발 플러스 자체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어디냐면 구로주공이란 소리예요. 아, 다행히도 내가 미리 투자를 해서 성수동에서 이익 실현을 한 상태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네네. 아주 굉장히 생각을 잘 하셨고요. 네. 방향도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갈아타세요. 혹시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그 실거주 겸 해서 네. GMC역 근처에 네. 월드컵 2차라고 해서 24평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뒤쪽에. 거기랑 구로주공이랑 어디 쪽이 더 괜찮을까요? 당연히 개발이냐 비개발이냐, 자체적인 개발이냐 비개발이냐, 다 자체적인 개발이죠. 아, 네. 그러면 구로주공 쪽으로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익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거주하기에는 월드컵 단지가 좀 더 편리하지만 네네.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클 수밖에 없죠.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은 전략을 세우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찬성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광진구 자양동 우성 아파트랑요. 네. 노원구 월계동 미성 아파트랑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자양동에 위치한 우성 아파트와 월계동에 있는 미성 아파트 두 곳 다 아직 네. 매수 전인데 투자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예. 평수 때는 어느 정도 보셨어요? 우성 아파트 21평이랑요. 네. 미성 아파트 21평요. 네, 20평대를 보셨는데 투자라고 하셨는데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예, 한 5년 정도 생각하고 네, 있어요. 5년 정도 생각을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 두 곳을 보셨다고 합니다. 어느 곳이 좀 더 좋을지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양동 우성이 예. 이게 몇 차 있잖아요. 예, 제가 받는 건 1차를 보고 왔어요. 아, 우성 1차 보셨고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 또 하나 보신 것이 예. 광운대역 뒤쪽에 있는 그 미성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두 가지가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예, 그 지방에 있어서 네. 사실 잘 모르는데 두 군데 추천을 받았는데 예, 예. 예, 고민 왜냐하면 이게 중입니다. 뭐냐면 성격이 다른 부동산을 볼 때는요 굉장히 그 고민이 깊어져요. 예. 왜냐하면 자양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는 개발을 하더라도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 예, 예. 광운대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어쨌건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이익도 훨씬 더 높은 거고요. 예. 그래서 예.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과 단지의 특성이 완전히 다른 것을 비교하실 때는 뭐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네. 어떤 투자를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좀 중기적으로 보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실 거예요? 한 5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5년 정도로 보시면 우성을 가시는 게 맞고요. 예, 예. 장기적으로 보시면 광우대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자양동은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지역적인 비교를 했을 때 결국 지역적으로는 건 자양동하고 월계동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벌써 지도 화면에 놓고 보더라도 자양동에 입지하고 월계동에 입지하고 누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지역적인 입지는 자양동이 훨씬 더 우세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자양동이 지역적인 입지적으로 우세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가격의 탄력성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가격의 탄력성이. 네. 탄력성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지역적 입지적으로 조금 부족한 곳, 그러니까 경쟁 상태 대비해서 부족한 입지를 띄고 있는 곳은 얘가 가격 탄력성이 좋으려면 개발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줘야 돼요. 그러면 네. 개발의 속도가 높아지면 가격의 탄력성도 같이 높아지는데 개발의 속도가 떨어지면 가격도 굉장히 더디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시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더라도 내가 네. 내 투자자가 나는 한 5년 정도까지만 투자할래. 나는 한 10년 정도 좀 길게 볼래. 좀 네. 긴 시간을 봐서 이익을 좀 크게 가져갈래. 이럴 때는 개발 자체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은 더디지만 10년 뒤에 월등하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맞고, 그게 아니고 네. 지금처럼 한 5년 정도 있다가 처분하고 좀 갈아타려고요. 이렇게 고민을 하실 때는 네. 지역적인 선호도가 높아야 되고, 일단 첫 번째 지역적인 선호도가 조금 네. 높아야 되고요. 네. 지역적인 선호도가 높다라는 건 결국은 두 번째인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의 탄력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유입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수요자의 유입이 좋을수록 임대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고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게 매매 가격 상승 여건에서도 같은 비율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지역보다는 훨씬 더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생각하신 것처럼 5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셨을 때는 자양동 쪽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좀 길게 보겠다 그러면 미성을 가시는데, 그때는 미성만 보지 마시고 뭘 같이 보셔야 되는 거냐면 상계주공 있죠? 상계주공요. 예, 상계주공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질문 자체가 상계주공이 좋아요, 광운대 역세권이 좋아요 이랬으면 오히려 결론이 빨리 나왔어요. 네. 근데 완전 성격이 다른 걸 지금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상계주공이랑은 어떻게 어느 게 더 상계주공 당연히 좋은가요? 상계주공 가야죠. 상계주공 가야 예, 되나요? 거긴 대규모 주거 타운이잖아요. 그리고 예, 예. 광역 중심지로 지정이 된 곳이고. 예, 예. 자, 두 개를 비교해서 그렇게 가시는 거고, 이거 자양과 미성을 비교했을 때는 중기적으로 자양을 가셔라. 이렇게 따로따로 결론을 내세요. 아, 이 전 재산 다 거는 거라 가지고 투자하는 거라 가지고. 자, 지금 분명히 자양동 말씀하셨죠. 쪽으로 가는 중기로 걸로. 가시겠다고. 예. 그때는 우선 자양동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너무 자양동 어렵고 한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갔다가 우선 그 월계동 자영동 갔다가 월계동으로 가도 되는 거죠? 중간에 그렇죠. 왜냐하면 자양동도 같이 올라가니까. 예, 같이 올라가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님처럼 매수하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러분들 이번 주에 휴가해서 심신을 조금 안정시키시고요. 네. 다음 주에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서울의 여러 곳 중에 어느 지역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곳에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거지. 지역적인 특성마다 투자해야 되는 부동산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렇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의 가치가 기대되는 곳, 뜨는 지역 과연 어디가 있을지 세미나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합정역에 위치한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다음 주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02-6676-0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증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극한상담의 신쌤입니다. 저희 극한상담 코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더 많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코너인데요.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한 분들을 위해서 문자창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샵 8181로 문자를 통해 사연도 남겨주시면 부동산 전문가가 6분 안에 여러분들의 고민 빠르고 또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화 상담에 이어서 극한 상담도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최대한 많은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타이머 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동아청솔 아파트 보유 중인데요.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창동 역세권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그럼 창동 역세권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시는 것이 있죠. 네. 창동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지역에 역세권 개발 있고 GTX 개발 네. 있잖아요. GTX 호재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호재들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재가 확실한 호재가 본격화가 되고 나서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가격은 더 오르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는 시기가 아니고 조금 더 보유해서 그 지역의 어떤 호재가 본격적으로 1차 본격적으로 호재가 작용을 할 때 좀 더 길게 보신다면 그 호재가 눈에 보였을 때, 그러니까 완성이 돼서 실제 이루어져 있을 때까지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 호재들이 가시화될 때쯤에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동이나 독산동 부근에 3천만 원 정도로 소액으로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투자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 해당 지역이 서울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타 지역 대비 좀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지역 대비 가격이 조금 이렇게 낮게 형성돼 있는 곳이 두 곳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괜찮아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신림동과 독산동의 지역의 특성이 완전 다르거든요. 네. 우리가 신림동 그러면 예전에 딱 고시촌 이미지 떠오르고 네. 독산동 그러면 예전에 공단, 네. 지금 이제 지벨리라고 하죠. 첨단 업무지구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러면 신림동은 지금 기본적으로 임차 수요 자체가 약간 그 학생 수요를 기반으로 한 임차 시장이 형성돼 있고 이제서야 직장인들이 조금 가입한 그런 임차 시장이고요. 독산동 쪽은 원래부터 직장인들 수요가 중심이 된 임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임대료의 탄력적인, 그러니까 임대료의 상승적인 측면에서 독산동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곳 모두 투자적으로 괜찮다라고 드렸던 말씀 이유는 뭐냐면 신림동은 지금 신림선 경전철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독산동은 신안산선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경전철과 중전철. 중전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전철을 중전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경전철과 중전철이 싸움을 붙는다는 가정을 해보면은 중전철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전체적인 그 분위기나 앞으로 호재나 전체적 그 금액의 크기 쪽의 상승력 폭으로 봤을 때는 신림동도 좋지만 독산동이 조금 더 우세한 지역인 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림동 쪽에 여러분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림 그 경전철이 들어서는 주변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 독산동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 주변으로 조금 살펴보신다라면은 알토란 같은 3천만 원 가지고 지금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고 충분히 이익 실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분 13초 정도 지나고 있고요.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3단지와 답심리 레미안 위브 중에서 어느 곳이 투자처로 더 좋을까요? 자, 저 두 곳의 공통점이 딱 눈에 띄네요. 네. 두 곳 다 서울시에서 부도심, 그러니까 광역 거점이죠. 광역 거점으로 지정한 곳이고 두 곳 다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주거지가 이룬 곳이에요. 네. 그러면 또 비슷한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고 딱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냐면 자, 뉴타운으로서 주거지로서 그 지역의 주거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그걸 얼마까지 유지할 것이냐 이걸 놓고 봤을 때 답심리 레미안은 청량 역세권에 있는 뉴타운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저렇게 큰 대규모 주거타운이 없어요. 계속해서 주거 중심지 역할을 한동안은 꾸준하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DMC는 가재울 뉴타운에 있는 거예요. 가재울 뉴타운의 적수가 되는 지금 수색진산 뉴타운이 상암가의 업무지구의 바로 코앞에 두고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힘싸움에서 조금 밀릴 확률이 높아요. 물론 비등비등하게 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아파트들 다 대규모 주거 타운한테는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답심리 레미안이 조금 더 유세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봅니다. 청라 SK브 분양을 받아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 제한 문제로 등촌동 부영 아파트로 갈아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인천과 서울의 싸움이네요. 네. 당연히 서울이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인천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공급량을 보자는 거예요. 인천은 지금 청라면 청라 신도시잖아요. 청라 신도시 말고 우리 인천하면 송도 신도시 떠오르시죠. 네. 영종도 떠오르시죠. 네. 여기 검단 신도시 떠오르시죠. 굉장한 지금 공급량이 특히 검단 같은 데 지금 9만 세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굉장한 공급량입니다. 근데 서울 공급 없잖아요. 네. 근데 등촌동 부영 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새 아파트로 바뀔 예정이 있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당연히 서울에서 공급 부족한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새 아파트로 변신이 예정돼 있는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갈아타기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브라운스톤 상도와 서울대 이편한 세상 중에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어디가 더 좋을까요? 아, 이거는요. 네. 서울대 입주하는 세상 인제 입주하는 아파트 새 아파트거든요. 네, 네. 그리고 브라운스톤 상도는 입주한 지 한 10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10년 된 아파트와 새 아파트 비교 당연히 새 아파트가 좋죠. 네. 실거주 겸 투자 목적도. 왜냐하면 당분간 서울에서 새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 거니까. 만약에 근데 왜 저 고민을 하신 거냐면 분명히 상도동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저 비교를 하셨을 거예요. 네. 상도동의 입지가 좋아서 내가 저를 못 버린다라면 상도동의 입지 좋은 입지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승배기역 앞에 가면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하나 있어요. 그 네. 아파트랑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아파트 중에서는 상도동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 빠르게 볼게요. 광진구 화양동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미분양분인데요. 투자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서울의 역세권이고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있는 곳이 저곳이죠. 저곳이 미분양당 원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높은 분양가, 그로 인한 대출 금지. 네. 자, 그 시기만 조금 참으시면 돼요. 네.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각 분양가를 상쇄할 수 있는 기간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만 넘기면 모든 조건은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찬성 의견 드리면서 극한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상담은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8181 문자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소개가 되지 않더라도 저희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 이 시간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고민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종로구 숭인동에 청계 힐스테이트 아파트 41평형을 그러니까 분양 때부터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요. 네. 실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애들 교육 때문에 지금 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아파트가 막 분양가 이하로도 막 떨어지고 막 이래서 네. 그 매수세가 안 붙어서 팔지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팔까 생각 중이었었는데 오히려 최근 주변에 이제 개발이 되고 하니까 또 여기가 서울 안에서는 또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서 이제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계 힐스테이트 보유한 지 분양 때부터 쭉 보유하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기간이 좀 어느 정도 됐을까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좀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 되셨다가 지금은 좀 올라와서 팔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다른 네. 지역 보신 곳도 있나요? 교육 때문에 사실 대치동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생각하다 보니까 대치동도 생각을 하고 계신데 또 재개발 가능성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좀 복합적으로 진단을 내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그 신설동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분양받으신 거면 지금 가격은 좀 올랐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한 작년부터 조금 올라가지고 네. 평수가 몇 평짜리세요? 41평입니다. 아, 평수가 좀 크네요. 네, 이 종로는 지역은 굉장히 좋아요. 그죠? 네, 네,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뒤쪽에 원래 재개발하려고 했던 게 지금 무산됐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서 그냥 주거 환경 개선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앞쪽에 이렇게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여기도 조금 그 광역적인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특별계획이랑 이름은 거창한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필지별로 이렇게 소규모 필지를 묶어서 개발하는 걸로 방향이 잡혔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종로는 뭐예요? 종로 그러면 우리가 도심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도심의 주 수요층은 누구냐면 1, 2인 가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40평대 중대형이란 말이에요. 그 중대형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주거지가 힐스테이트처럼 이렇게 주변 열악한 곳에 혼자만 아파트면 안 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유 평수하고 이 지역의 특성하고 조금 안 맞으니까 갈아타기 하시는 게 조금 맞으실 것 같고요.
네. 자녀분 교육 때문에 대치동으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당연히 그거는 찬성하는 거고요. 지역을 옮길까 말까만큼 고민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네, 이건 처분하고 옮기시는 게 맞습니다. 네, 결론 내드릴게요. 네, 처분하고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명쾌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죠. 고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위례 센트럴자이 25평을 가지고 있어요. 중앙역에. 네. 근데 지금 그게 한 8억까지 밀렸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요참에 팔아갖고 갈아타기를 해볼까. 아니면은, 트램이 들어올 때까지 지금 한 2, 3년이면 트램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지. 아, 그게 그러시군요. 궁금해서요. 네. 이 센트럴 자이를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위례 자연 센트럴 자이를 가지고 계신데 실거주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전세 줬어요. 아,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어요? 분양받았으니까 2년 지났죠. 2년 정도 지났는데 이곳을 매도를 하고 갈아타면 좋을지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상담 도와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네. 지금 강동 쪽에 어디요? 강동구 쪽에 새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네, 네. 강동구 쪽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동구 쪽에 새 아파트 들어온 거하고 이 위례하고는 다 전혀 별개고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강동구 쪽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거기가 앞으로도 한 2만 가구가 들어와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입주 물량이 쏟아질 때는 시세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네. 거기를 지금 들어가서 투자하는 게 나을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이게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올라가는 게 더 나을 것이냐, 이거 결국은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갖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이게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위례 신사선으로 트램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 바로 앞에 딱 역세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위례 신도시의 제일 지금 1차적으로 해결될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순간 이 아파트 단지는 역세권 아파트 단지로서 굉장히 가격을 선도해 나갈 거예요. 근데 대표님 그러면 음. 대청으로 옮겨가는 건 어때요? 대청으로 옮겨가려면 대청은 강남에서 지금 수직 증축 리모델링 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자, 송파랑 강남이냐? 그럼 당연히 대청이죠. 강남이죠. 그리고 강남에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만약에 대청이랑 비교한다면 지금 갈아타시는 게 맞고요. 왜? 이걸 보유해서 얻는 이익보다 네. 대청으로 갈아타서 대청에서 올라가는 이익이 더 클 거니까. 자, 이익이 비슷할 때는 옮기지 않아도 괜찮고 이익이 더 큰 거로 갈 때는 갈아타는 게 당연히 나한테 유리한 거죠. 그죠? 지역적으로도 유리, 가격적으로도 유리. 대청 갈 때는 갈아타시고 만약에 강동으로 가실 거면 그냥 위례 신도시 보유.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 안양시 네. 동안구 간양동의 한가람 한양 아파트 32평 실거주로 6년째 지금 보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5월달에 강명 뉴타운의 11구역에 지금 빌라 하나를 더 구입해서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한가람 한양 아파트를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 시점과 또 매도하고 나서 안양 지역이나 다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혹시 추천할 지역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정리를 해볼게요. 한가람 한양 아파트 보유하신 지 6년 되셨고 거주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광명시 뉴타운 11구역에 빌라를 매입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대명빌라 대명빌라. 네. 예. 하셔서 한가람을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매도 시점과 어느 곳으로 갈아타면 좋을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봐두신 지역도 있습니까? 지금 사는 곳이 안양이니까 안양 또는 네. 서울에 혹시 좀 추천할 만한 지역이 있으면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도 좋으시고 서울도 예. 좀 좋은 곳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광명 11구역 구입하시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되셔서 지금 비과세 받고 처분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처분하고 그럼 또 사면 광명 11구역이 또 2주택 걸릴 텐데요? 그리고 어쨌든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어쨌든 좀 그래도 이제 어쨌건 그건 차후 예. 문제고 일단 투자를 하시겠다. 예. 그건 잘하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안양 쪽을 보시는 것이 조금 유리하지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가람을 언제 처분하냐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 그죠? 예. 안양의 특성이 뭐냐면 안양만 있는 게 아니고 군포, 의왕 막 수원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안양이 지금 한 2021년까지 입주 물량이 주변에 한 1만 세대 이상이 입주를 해요. 예. 그럼 입주 물량이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기존 아파트 처분하기가 불리해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기간인 상태에서 이거 빨리 처분하시는 게 맞고 예. 처분하면서 어디를 가시면 좋냐면 안양에서는 지금 어디가 제일 관건이냐면 월곶 판교선 있죠. 예. 월곶 판교선 들어서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월판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월판선하고 인덕원에서 수원 가는 거 있죠. 그 동탄 일신도시까지 가는 거. 예. 그걸 신수원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거 두 개 있는 데를 집중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월판선 보게 되면 한가람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예. 여기 들어와요. 예. 여기 들어오면 안양 여기 보면 3호 아파트라고 이거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앞에 여쪽 보면은 그 안양역 근처에 그 진흥 아파트 있죠. 예. 그것도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예. 내 거는 개발하는 데는 아파트가 아니고 얘들은 월판선 들어오면 그 효과도 보면서 자체도 개발이 되잖아요. 그죠? 예. 요런 거로 갈아타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 신수원선 쪽 볼 때는 어디를 보시는 게 좋냐면 인덕원역 있죠. 예. 인덕원역 쪽 보시면 돼요. 근데 인덕원역은 인덕원역 주변에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3호 아파트 사거리 쪽에 보면 아파트 삼성 내미하니까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어디 쪽 보시면 좋냐면 예. 이 아래쪽 좀 내려가면 여기가 그 무슨 재개발 지구 하나 있는데요. 그 덕현지구인가요? 덕현지구 말씀하시죠? 예, 그 덕현지구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예. 거기도 역세권으로 대단지로 바뀌는 거니까. 예. 이렇게 안양으로 가시되 확실하게 월판선하고 신수원선 새로운 노선이 들어오면서 역세권으로 가면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 이렇게 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를 꼭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자, 소액 투자 직주 근접지를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소액 투자 유망 지역을 분석해보는 정보통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분석 지역은요. 자, 1,000만 원이라는 초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벨리 인근의 금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말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참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서울권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이 지벨리가 유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금천 지역인데요. 서울의 가장 변두리에 유치를 하고 있으면서 주로 굴뚝산업 중심의 공장이 밀집된 그런 대표적인 서민 중심의 저렴한 주거 시장이 형성된 그런 지역이었었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도 상당히 열악하고 대표적인 개발 저해 시설들인 군부대도 또 유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되기도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가장 저렴한 부동산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서울을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서울시의 계획 그리고 정부의 노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금천 지역 같은 경우는 황골탈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중심으로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일자리 중심의 이 지벨리가 있는데요. 이 지벨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17만 정도의 상주 인구가 근무를 하고 있는 핵심 업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는 2020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이 지벨리 비상 프로젝트를 가동 중인데요. 현재 한 75% 정도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된다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첨단 업무 시설이 공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도 현장에 와서 보시면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노후된 공장들이 주변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향후 이곳의 상주 인구는 약 25만 명 규모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향후 5년 내에 지금보다도 약 8만 정도의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수요가 증가를 하는 곳에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확실한 차익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가장 약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기반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기반 시설의 확충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이 신안산선에 대한 착공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의 교통망은 현재 기존 국철 1호선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이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수혜가 확실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업무타운인 여의도와 도심으로 향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도심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노선 자체가 업무타운을 거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 부동산에는 정말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신안산선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투자의 또 하나의 포인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 지벨리의 교통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벨리가 굉장히 교통이 극심한데요, 정체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벨리를 가로지르는 철길에 있습니다. 이 철길로 인해서 단지가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통 정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현재는 두 개의 단지를 연결하는 통로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용하는 그런 차량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병목 현상에 의한 교통 체증이 상당히 극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이 양쪽 단지를 연결하는 지하차도가 하나 더 공사 중입니다. 이 지하차도가 완성이 되게 되면 상당 부분 교통량도 분산을 시킬 수가 있으면서 교통 체증 완화 그리고 주변부의 상권 활성화에도 굉장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변부가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부동산 가치도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지하차도 건설의 수혜 지역 같은 경우도 우수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서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 같은 경우도 진행 중인데요. 지역 가치 상승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가 되게 되면 교통에 큰 호재는 물론이고요. 또 그 지상이 또 일반 도로가 되면서 공원이 되기 때문에 환경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큰 두 개의 군부대가 있었는데요. 한 개는 이미 공사가 시작을 해서 이전을 해서 공사가 시작이 돼서 고급 아파트 단지로 변화를 했고요. 남아있는 하나의 군부대 같은 경우도 이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이 되게 되면 그 지역 같은 경우도 개발이 가속화가 되겠죠. 그런 저해 시설도 이전이 확정이 됐고요. 또한 지역에 1000병상 규모의 큰 대형 종합병원의 건립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속적인 기반 시설의 확충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 또한 많이 변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지벨리라는 업무타운이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에 정말 1000만 원 정도의 초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는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개의 호재들이 있었는데요. 이 호재들이 중첩되는 곳을, 중복되는 곳을 선택을 하신다면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금천 지역 지벨리 인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벨리의 지역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